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침선장 예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화는 바느질 솜씨가 무척 뛰어나다 보니 돈 많은 양반댁 마님들이 많이 찾곤 하였답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바느질 솜씨가 좋아? 이 옷은 누가 지은 것이요? 예화라는 침선장인데 나는 그 아이만 불러서 옷을 맞춘다오. 아, 그래요. 마침 우리 집 바깥 양반 옷도 새로 해야 하는데 이참에 내 옷하고 같이 하면 좋겠네요. 호호. 양반댁 마님들끼리 모일 때면 옷은 어디서 했는지 누가 잘하는지 정보를 나누곤 하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박진사 부인도 김진사 부인의 말을 듣고 침선장 예화를 부르기로 하였지요. 여보 영감, 오늘은 침 선장이 올 테니 일찍 들어오시구려. 아니, 옷을 또 맞춘단 말이요. 아직 입고 있는 옷들이 멀쩡하지 않소. 그 옷들은 이미 맞춘 지 몇 해가 지났으니 한물간 옷들이지요. 마침 바느질 잘하기로 소문난 침 선장이 있다 하니 이참에 내 옷도 새로 짓고 영감 옷도 새로 지으시구려. 거참, 알겠소이다. 그렇게 박진사가 출타를 하고 오후가 되자 침선장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셨는지요, 마님? 어서 오시오. 그대가 예화라는 침 선장이요? 그렇습니다요, 마님. 그렇구려. 내 그대가 옷을 잘 짓는다는 말을 듣고 부른 것이오. 그러니 신경 써서 옷을 예쁘게 잘 좀 지어주시오. 네, 신경 써서 예쁘게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예화는 박진사 부인의 치수를 재기 시작하였습니다. 팔길이, 허리둘레, 가슴둘레 등을 모두 재었지요. 그런데 때마침 박진사도 출타했다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잘 오시었소. 영감도 이리 와서 치수를 재시구려. 그리하여 안방에 들어선 박진사는 침선장 예화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진사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었지요. 침선장 예화를 처음 보았는데 박진사는 가슴이 뛰는 것이었습니다. 침선장이 한창 젊은 데다 미모가 무척 뛰어났기 때문이었지요. 두 팔을 벌려보시지요. 아, 알겠소. 박진사는 뛰는 가슴을 들키지 않으려 애써 태연한 척을 하였습니다. 침선장이 박진사 앞으로와 가슴 사이로 줄을 들이밀자 침선장의 봉긋한 봉우리가 박진사의 가슴에 맞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진사는 심장이 요동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얼굴까지 붉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침선장의 머리가 박진사의 코에 와 닿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침선장의 머리에서는 향긋한 꽃내음이 나는 것이었지요. 이제 팔은 내려도 됩니다. 아, 알겠소. 박진사가 팔을 내리자 침선장이 이번에는 한 손은 박진사의 배꼽에 줄을 대고 한 손은 발끝에 줄을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침선장의 얼굴은 박진사의 물건 바로 앞에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박진사는 자신도 모르게 물건이 벌떡 서고 말았답니다. 그 바람에 박진사의 물건이 침선장의 얼굴을 때리고 말았지요. 그러자 치수를 재다 말고 침선장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웬 몽둥이가 벌떡 일어나 얼굴을 때렸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침선장은 내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진사의 부인이 옆에 있으니 침선장은 태연하게 행동을 하였지요. 침선장 예화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치수는 모두 재었으니 한 주내로 옷을 지어오겠습니다. 그러시오. 잘 좀 부탁합니다, 침 선장. 부인이 침선장을 배웅하러 나가자 그제서야 박진사는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박진사도 갑자기 벌떡 서는 바람에 숨조차 쉴 수가 없었지요. 박진사의 등에서는 땀줄기가 줄줄 흐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침선장 예화가 돌아가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보 부인, 새로 지은 옷은 언제 오는 것이요? 치수를 재어간 지 3일 되었으니 앞으로도 사흘은 더 있어야 올 것이요. 뭐, 옷 하나 짓는데 그리 오래 걸린단 말이요. 박진사는 옷이 더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실 침선장 예화를 보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잠자리에만 누워도 침 선장 예화가 생각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박진사는 시간이 가질 않는 것이었지요. 이보 부인, 내일은 옷이 오는 게요. 약속한 날이 내일이니 오지 않겠소. 아니 그런데 옷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 어째 자꾸만 묻는 것이요? 아, 그야 새 옷을 맞춰오니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소. 그렇게 박진사에게는 1년 같은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침 선장 예화가 오는 날이었지요. 아니 어째 오늘은 출타를 하지 않는 것이요? 오늘 할 일은 어제 모두 처리해놨으니 오늘은 일이 없소이다. 그렇게 길고 긴 한낮이 지나고 오후가 되니 침 선장이 옷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침 선장. 어디 한번 봅시다. 아이고 예뻐라. 어쩜 이리 이쁘게도 잘 지었노. 영감도 한번 입어보시구려. 박진사는 침 선장 예화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봐도 봐도 예쁜 것이었지요. 박진사는 또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보, 안 입어보고 뭐 하는 것이요? 나 말이요? 아, 알겠소. 부인의 말에 박진사는 옆방으로 가서 허겁지겁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돌아오니 침 선장이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지요. 그러더니 침 선장이 박진사의 옷고름을 고쳐주고 목 뒤의 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침 선장의 이마가 박진사의 입술에 닿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박진사의 아랫도리는 또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침 선장의 배꼽아래 그곳을 정면으로 때린 것이었지요. 그러자 침 선장 예화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치 몽둥이로 그곳을 맞은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침 선장 예화는 내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부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 모두 해서 얼마요? 30냥입니다요. 예쏘. 옷을 예쁘게 잘 지어주었으니 단량을 더 넣었소이다. 감사합니다, 마님. 그렇게 또 부인이 침 선장을 배웅하러 나가자 그제서야 박진사는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이번에도 박진사는 너무 민망해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양반댁 부인들끼리 피접을 간다는 것이었지요. 여보 영감, 김진사 부인들과 한여를 피접을 다녀올 것이요. 그러니 나 없는 동안 한눈 팔지 마시오. 무슨 한눈을 판다는 것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녀오기나 하시오. 그렇게 부인이 피접을 떠나자 박진사는 침 선장 예화가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국리 끝에 여종 순심이를 불렀지요. 부르셨는지요, 진사나리? 그래, 불렀느니라. 지금 당장 가서 침 선장을 오라 하거라. 아니, 무슨 일이 있으신감요? 아, 있으니 부르라는 것이 아니냐.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옷이 어디가 잘못되었는감요? 아니, 너는 무슨 말이 그리 많느냐. 지도 바느질 좀 할 줄 아는구먼요. 그러니 지한테 주시면 지가 깨끗하게 해놓겠습니다요. 아니, 그게 아니다. 그러니 어서 침 선장을 불러오너라. 진사나리, 지도 여인이구먼요. 마님도 피접도 나고 없으시니 밤에는 적적하지 않으신감요. 아니,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지도 바느질도 할 줄 알고 아직 처녀인데 어찌 침선장만 찾으시는감요. 진사날이 그렇게 안 봤는데 오늘 보니 너무 서운하구먼요. 아니, 너는 또 뭐가 서운타는 것이냐. 내 너에게 섭하게 한 적이 없거늘. 아니, 진사나리께서 마님이 출타하자마자 침선장을 찾으니 그런 것이지요. 지는 여인으로 보이지도 않는 것인감요. 립싸움니다요. 아이구야, 그래 알았다. 내 너의 뜻을 알았으니 나중에 기회 봐서 널 부르마. 허나 지금은 침선장이 필요하니 어서 침선장부터 불러오거라. 알았구먼요. 허나 진사나리께서는 저를 올리시면 안 됩니다요. 여종 순심이는 울면서 침 선장을 데리러 갔습니다. 침선장 아씨, 그리 살면 안 됩니다요. 아니 뜬금없이 그리 살지 말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더냐. 그런 게 있습니다요.
아니, 그 말을 하려고 날 찾아온 것이냐? 진사나리가 오라십니다요. 아니, 무슨 일로 오라 하더냐? 불러놓고 뭔 짓을 할지 지는 모르지라. 오라 하니 지는 그냥 왔구먼요. 그래, 알았다. 우선 급한 게 있으니 마무리하고 간다 이르거라. 알겠습니다요. 여종 순심이는 또 울면서 박진사에게 갔습니다. 침 선장 아씨가 급한 일이 끝나면 오겠답니다요. 그러느냐? 그래, 알았다. 너는 가서 술상 좀 준비하거라. 아니, 갑자기 왜 또 술상이 필요하신감요? 아니, 오늘따라 내가 왜 자꾸 이러는 것이냐? 그리고 울기는 왜 또 우는 것이야? 아니, 침 선장을 부르고 술상을 준비하는 연유가 무엇입니까요? 침 선장에게 술 먹이고 뭔 짓을 하려고 그러느냐 말이여요. 아이고야, 얘 순심아. 내 나중에 따로 너를 부른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 제발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해주면 아니 되겠느냐? 여종 순심이는 또 울면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질 쯤 되어서야 침선장이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 좀 늦어졌습니다. 괜찮소. 어서 이리 들어오시오. 침선장 예화가 안방에 들어가니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리 앉으시구려. 저는 술을 하지 못합니다, 나리. 술이란 게 별거 없어. 그저 눈 딱 감고 들이키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싫습니다. 어허, 왜 그러시오? 준비한 사람 무안하게. 어서 제게 하실 말씀이나 하시지요. 제 옷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야 문제가 있으니 부른 것 아니겠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내 참, 술상을 두고 혼자 마시려니 영 술맛이 나질 않는구려. 그러지 말고 준비한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딱 한 잔만 받으시오. 박진사가 끈질기게 술을 권하니 침선장 예화도 거부하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 딱 한 잔이요. 알겠소, 딱 한 잔만 드시오. 그리하여 침선장 예화는 박진사가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술을 할 줄 모르다 보니 한 잔에도 알딸딸해지는 것이었지요. 이제 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술 한 잔을 모두 비운 침선장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대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것이오. 낮이고 밤이고 그대 생각만 나니 내가 미치고 말 것 같소이다. 호호, 그래서 내가 치수를 잴 때마다 자꾸 내게 몽둥이를 들여댄 것이요? 아, 그것은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오. 나도 모르게 그리 된 것이오. 아니, 옛말에 사내는 몽둥이를 조심하라 했거늘. 어찌 부인 앞에서 내게 자꾸 몽둥이를 들이댄단 말이여. 뭐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면 내 사과하리다. 허나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니 오해는 마시구려. 그렇다면 그것은 오해라 쳐도. 부인이 없는 사이 외간 여자를 집으로 끌어들여 놓고 이것도 오해라 말할 것이요. 이것은 오해가 아니오. 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오. 아니, 이걸 어찌 진심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요. 나는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요. 그런데 부인을 놔두고 어찌 처녀를 끌어들인단 말이요. 그래서 내 이렇게 술상까지 본 것이 아니오. 나도 총각이면 좋겠소이다. 그럼 당당하게 그대에게 청혼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오. 박진사의 입에서 청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예화는 기분이 묘한 것이었습니다. 화가 날 법도 한데 화가 나질 않는 것이었지요. 자신을 두고 혼인까지 생각할 정도면 진심도 조금은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술 한 잔만 더 따라주시지요. 한 잔 술에 알딸딸하던 예화가 술이 확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연거푸 두 잔을 더 마시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나는 왜 좋은 것이요? 그냥 줬소. 아니, 그냥 좋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소. 딱히 말하라면 가슴이 뛰고 온몸이 뜨거워지는데 뭐라 표현할 수가 없소이다. 그것은 몽둥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여. 사내들은 그저 여인네만 보면 몽둥이부터 휘두르려 하니 그런 것 아니겠소. 나도 그런 것이라면 좋겠소. 허나 그대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것은 무어라 설명할 것이오. 침선장 예화는 박진사의 말에 어느 정도 진심도 느껴지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있는 사람이기에 박진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였지요.
그리하여 침 선장 예화는 술이 더 취하기 전에 일어나려 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지요. 정신도 점점 희미해지고 어질어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화는 일어서다 말고 비틀비틀 거렸지요. 그러자 박진사가 벌떡 일어나 얼른 예화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화도 박진사의 몸을 잡고 일어섰지요. 아니 그런데 예화의 손에 잡힌 것은 커다란 몽둥이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단단해져 있는 박진사의 아랫도리를 잡고 일어선 것이었지요. 내 사내 경험은 아직 없지만 진사님 물건은 정말 물건이요. 이런 물건이라면 나도 한번 해보고는 싶소. 허나 지금은 아니요. 아니, 지금은 아니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요? 그럼 언제나 한번 해보겠단 말이요. 그건 나도 모르오. 내 마음이 허락할 때 그때가 때가 아니겠소. 박진사는 물건이 벌떡 선 채로 침선장 예화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예화만 옆에 있으면 그것이 진정되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오늘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침선장 예화를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박진사는 발걸음이 가벼워도 너무 가벼웠지요. 물론 아쉬움도 있긴 하였으나 희망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물건은 터놨으니 침선장의 마음에만 들면 되었지요. 그리하여 박진사는 어떻게 하면 침선장의 마음에 들 수 있을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생각한 박진사는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답니다. 그리고 서역에서 들어온 물건이 잔뜩 있는 상단을 찾아갔지요. 상단에는 진귀한 물건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박진사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지요.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이요? 이것은 청동거울인데 딱 하나 남았습니다. 아, 그렇소? 그런데 청동거울이라 하면 젊은 처녀들도 좋아하는 것이요. 이런 물건은 돈이 많아도 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정승부인들이나 가지고 있을 법한 물건이지요. 그렇소. 그럼 이 물건은 얼마나 하는 것이요? 본신은 50냥은 받아야 하는 것이요. 이것이 그리 비싼 것이요. 그렇지요. 허나 진사님께는 선물로 그냥 드리지요. 아니, 그냥 주다니요. 듣기론 진사님이 국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그 물건을 제게 잠시 빌려주시지요. 아니, 국보급 보물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이요? 아니 어째 순진한 척 하시는 게요. 다 하시면서. 상단 점주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박진사의 아랫도리를 덥석 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진사도 깜짝 놀랐지만 그 녀석이 더 놀라는 것이었지요. 갑자기 여인의 손길이 닿으니 그 녀석이 불쑥 솟구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러시는 게요? 부끄럽게. 정말이었군요. 국보급이라는 것이. 내 이리 큰 보물은 처음이요. 박진사는 웬 떡이냐 싶었지만 순간 침선장 예화가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박진사의 마음이 침선장에게 가 있다 보니 아름다운 상단 점주의 유혹에도 망설여지는 것이었지요. 아니, 언제까지 쥐고 있을 참이요? 내 손에 들어온 보물을 절대 놓치는 법이 없지요. 날 따라오시지요. 상단 점주는 박진사의 물건을 쥐고 옆방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박진사는 누가 볼세라 말도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옆방으로 들어간 상단 점주는 박진사의 허리띠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코끼리 다리만한 것이 하나 불쑥 나오는 것이었지요. 내 살다 이리 큰 것은 처음 보. 만약시 하다가 내가 죽거든 날 잊지나 마시오. 그날 상단 점주는 정말로 죽고 말았답니다.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고 황천이 보이는 것이었지요. 상단 점주와 일을 마치고 나오는 박진사의 손에는 청동거울이 들려 있었습니다. 꽁도 먹고 알도 먹었지만 뭔가 개운치는 않았지요. 그래도 어쨌든 귀한 청동거울이 생겼으니 박진사는 침선장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침선장은 열심히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 침 선장을 보고 있으려니 박진사의 심장이 또 요동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런 여인이라면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가 않을 것 같구나. 어찌 저리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리도 내 가슴을 뛰게 한단 말인가. 박진사는 먼발치서 침 선장 예화를 한참 동안이나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 선장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지요. 내가 왔소이다. 아니 기별도 없이 갑자기 어쩐 일이시오. 내 오다가 주었소이다. 아니 이것은 청동거울이 아니요. 이리 귀한 것을 어디서 난 것이요. 침 선장이 청동거울을 보고 기뻐하니 박진사도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주운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쓰시오. 박진사는 침 선장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경쾌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박진사는 신이 나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집에 도착한 박진사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피접을 갔던 부인들이 죄다 포도청에 잡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종사관 그것이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일 때문에 조정이 발칵 뒤집혔지요. 풍기물난죄는 강상죄 다음으로 무겁다 보니 의금부에서도 나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상전하께서도 철저히 조사하라 하였답니다. 포도청 종사관의 이야기를 들은 박진사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부인들끼리 피접을 가서 사내들을 불러 한방에서 그 짓을 했다는 것이었지요. 아니, 어찌 부인이 그랬단 말이요. 이건 뭔가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니요. 나도 그 말을 듣고 내기를 의심했소이다. 허나 이를 본 사람이 있고 또 부인들도 자복을 했다 합니다. 포도청 종사관이 돌아가고 박진사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소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던 부인들이었는데 피접을 가서 그 짓을 했다니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박진사는 허탈감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들키지나 말던지. 이게 무슨 망신이란 말이요. 박진사는 잠도 오질 않았습니다. 낮 부끄러워서 밖에는 나갈 수도 없었지요. 그리하여 박진사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 여종 순심이가 부르는 것이었지요. 진사나리, 지 좀 잠시 들어가겠습니다요. 들어오지 말거라. 박진사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에도 순심이는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흰죽이 들려 있었지요. 나리, 아무것도 안 드시면 죽습니다요. 그러니 죽이라도 좀 드시지요. 됐다. 가지고 나가거라. 진사님 죽으면 지도 따라 죽을 것이구먼요. 내가 지금 농을 할 기분이 아니다. 그러니 제발 혼자 있게 해주거라. 진사나리가 이러고 있으면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시는지요? 아니, 얘가 혼자 있고 싶다 해도 왜 자꾸 그러는 것이야. 박진사는 결국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요. 순심이가 나가고 박진사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니 침선장이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마음고생이 많으시지요. 뭐 좋은 일도 아닌데 이렇게 일부러 찾아온 것이요. 벌써 잊으신 게요. 그놈의 몽둥이만 내게 들이대지 않았어도 내가 올 일이 있었겠소. 그러니 어서 기운부터 차리시구려. 어쨌든 이렇게 일부러 찾아준 것은 고맙소. 허나 오늘은 내가 기분이 나질 않는구려. 오늘은 이 말을 전하러 왔소이다. 내 박진사에게 마음이 생겼소. 그러니 기분이 나아지거든 찾아오시오. 아니, 그 말이 사실이요. 내가 누구처럼 농이나 하는 사람으로 보이시오. 아니요. 어쨌든 고맙소이다. 내 마음을 추스리는 대로 찾아가리다. 그렇게 침선장이 돌아가고 박진사는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훌쩍 지나갔지요. 이제 마음까지 추스린 박진사는 침선장 예화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기분 좀 나아진 것이요. 그렇소. 덕분에 기운을 차릴 수가 있었소. 거두절미하고 나와 혼인합시다. 그 전에 하나 나와 약조를 해주시지요. 어서 말해보시오.
나와 혼인하는 대신 순심이를 첩으로 들여주시지요. 아니, 여종 순심이를 말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아니, 어찌 순심이를 첩으로 드리란 말이요. 나는 진사님을 그놈의 몽둥이 때문에 알게 되었지만 순심이는 아니요. 순심이는 진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아니, 어찌 순심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요. 진사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울면서 날 찾아오니가 순심이요. 이대로 놔두면 진사께서 죽는다면서 내게 울고불고 한사코 진사나리를 찾아달라 부탁한 것이요. 그래서 순심이 때문에 내가 먼저 찾아가 말한 것이요. 아니, 일이 그리 되었었단 말이요. 나도 진사께서 나 외에 다른 여인을 품는 것은 죽어도 싫소. 허나 순심이의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을 외면할 수가 없더이다. 그러니 나보다 더 진사나리를 사모하는 순심이만큼은 나도 인정할 참이요. 알겠소. 침 선장의 생각이 그러하다면 나도 그리하겠소. 그리하여 박진사는 침선장 예화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혼 첫날 밤이 되었지요. 무섭소. 이리 큰 코끼리 다리만한 것이 들어온다 생각하니 겁이 나오. 이러다 내가 죽는 것은 아니요. 걱정 말고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내 죽지 않을 만큼 살살하리다. 신혼 첫날 밤 침선장 예화는 10번도 넘게 혼절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후로는 박진사만 보면 도망다니는 것이었지요. 그럴 때마다 박진사는 순심이를 찾아갔습니다. 첩이 된 순심이는 그래도 잘 버텨내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를 위하고 챙겨가며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그리고 박진사는 다른 여인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를 않았지요. 박진사는 침선장을 사랑하고 침선장은 순심이를 사랑하고 순심이는 박진사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 주었지요. 예, 순심아, 나는 진사님 코끼리 다리가 너무 무섭다. 그러니 오늘 밤도 내가 나서 주었으면 좋겠구나. 아니, 형님은 어째 자꾸만 피하는 것이요. 그러니 나만 죽어나는 것 아니겠소? 옛말에 가연악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된 뒤에는 같이 즐겨도 좋다는 말이지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